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2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멈춰있던 국정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다양한 국정 과제들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는데요. 그렇다면 충북이 기대했던 핵심 현안들은 국정 과제에 또 얼마나 반영이 됐고 실제로는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충북 현안의 추진 상황, 대안, 그리고 나아가 지방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오늘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허창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이육희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 부위원장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 소개를 좀 두 분 드렸는데, 네. 일단 허창원 부의장님께서는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님이시고요. 또 이육희 수석 부위원장님은 충북도당 수석 부위원장님. 이게 이제 듣는 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들어서 익숙하긴 한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일단은 충북도당 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네. 아마 도당위원장 이광희 의원을 이제 보조해서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같이 도당 일에 대해서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제 중앙당의 정책위원회가 있는데 부의장으로서 민주당의 정책 입안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그럼 많이 하시는 역할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하고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육희 수석 부위원장님은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나요? 네, 일단 수석 부위원장 자리는요, 앞서 이제 도당위원장을 서포트해서 실제적으로 도당이 운영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도당위원장 부재 시 이제 도당위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단위로 도당 이제 당직자들이 이제 새롭게 인선이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번에 엄태영 신임 도당위원장을 체제로 해서 실제적으로 새롭게 이제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뀌시겠네요? 예, 이제 저도 아마 당직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걸 원하고 계시나요? 저는 어떤 당직이라도 일단은 맡겨주시면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당직 바뀌면 또 모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충북 현안이 지금 이제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또 얼마나 반영이 될지가 사실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100대 국정과제 이런 이제 발표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제 그 취지로 충북의 현안들이 얼마나 조금 반영이 되고 반영이 될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될까 좀 여쭤보려고 이렇게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전에 이재명 정부 이제 출범이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먼저 부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지율에서 나타나듯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국민과의 소통이라든가 국민께 다가가지 못했던 그런 정치들을 이제 정치가 무엇인지를 복원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지지율에서 나타나듯이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정치의 정책으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을 보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가 지금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정치가 복원되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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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이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이다 보니 인수위 없이 어떻게 보면 국정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네. 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정 공백 없이 잘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일부 이제 인사에서 여러 문제들이 터지는 모습을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물론 국민들의 눈높이로 봐도 아쉬움은 약간 있는데요. 그럼 강선우 여가부 장관 그 사례에서도 봤듯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함으로써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재명 정부가 다른 정부에 비해서 인사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모든 정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 생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뭐 이진숙 뭐 당시 교육부 장관 후보자든 그리고 강선호 여가부 장관 후보자든 조금 더 빠르게 대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여론의 추이를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체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약간 이거는 좀 이재명 정부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수위 없이 국정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대처하고 있고 장관 인선에 있어서도 실제 기존의 그전 정부의 장관들과 인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같이 이제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공백 없이 잘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수 안정적으로 있습니다. 잘 예. 메꿔가고 있다. 네. 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최근에 이제 소비 쿠폰이 네. 됐잖아요. 그 소비 쿠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지금 경기가 탄핵 국면에서 비상계엄으로 굉장히 다운이 돼 있거든요. 네.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그 때 맞춰서 소비 쿠폰을 좀 풀어주면서 소상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경기가 진작됨으로써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활기가 돌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좋은 장점도 있는 반면에 과연 그 재원을 어디서 가져왔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소비 쿠폰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재원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가 부채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어떻게 이거를 갚아 나갈 건지에 대한 대책 없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께 돈을 풀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세법 개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네.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그건 국민들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물론 지금 이육희 부위원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요. 네. 지금은 워낙 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초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워낙 경기가 네. 어렵고 그 모든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그 마중물 역할을 한다. 물론 건전한 재정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더 낫겠지만 지금은 정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 쿠폰이 진짜로 필요한 때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것은 제가 보기엔 시기적절하게 정책을 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급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네. 어떻게 빚을 내서 이거를 시장 경제를 살린다라는 거는 경제 정책상 있을 수 없는 정책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재명 정부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되풀이하면 안 되는데 한 번만 듣고 가겠습니다. 네. 사실은 너무 어려울 때는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차후 또 세금으로다가 해서 건전하게도 만들어가면 되는데 워낙 시기가 어려웠다. 이 부분은 이육기 부위원장님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뭐 국정 과제 얘기를 조금 이제 해봐야 되니까요. 충북의 현안이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가 시작할 때 국정 과제에 포함되고 반영이 돼야만 속도를 조금 받고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 중이고요. 곧 이제 과제를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좀 얼개가 나왔을 거란 예상은 들지만 또 마지막까지 또 노력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충청북도에서 다각도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먼저 충북에서 건의한 뭐 현안이라든지 충북의 핵심 현안 부장님 일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충북의 핵심 현안을 네. 보면요. 사실 청주 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확보에 대한 부분과 이제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이제 어떻게 보면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해서 조기 완공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핵심 어떻게 보면 현안으로 잡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청주시장께서도 그렇고 도지사께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청주 종합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이제 현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을 포함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에 또 가지고 오고 있던 뭐 오송 철도 클러스터 구축과 그리고 2차 전지 R&D 선도 플랫폼 구축 등 여러 이제 핵심 현안들이 있는데요. 이 밖에도 이번에 이제 세종시에 어떻게 보면은 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주국제공항 간 직결도로 이제 건설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청주공항에서 김천까지 이제 철도를 건설하는 이런 지역 균형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현안들도 지금 시도에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다 건의한 건가요? 예, 일단은 뭐 도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정책 현안들을 이제 이번 그 간담회 때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말씀하신 것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다 반영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다 반영될까요? 어떻게? 이거 반영되도록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네네. 사실은 다 반영되기는 어렵고 어쨌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그거를 진행을 할 목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들을 충북에서 많이 넣는 것이 그것이 저희들의 숙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열거한 것 중에 좀 우선순위로 뭐 청주공항 활주로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종합 스포츠 컴플렉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나 청주시 그리고 각 기초단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100대 과제에 들어가면 대통령 공약 사업과 맞물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면밀히 찾아보아서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해서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대면 이게 전국의 시도나 이게 다 건의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게 한 10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중에서 한 몇 개 정도는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저는 거의 될 거로 보는데.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또 중앙당에 계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도 그렇고 네.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 사업으로 내건 것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상당 부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국정과제에 100대 과제 안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혹시라도 100대 과제에서 여러 가지 열거한 사업들 중에 빠지는 부분이 있다면 네.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나 시장, 그 군수들이 찾아가서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빠지면은 물론 빠졌다고 해서 뭐 다 자초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 이후의 노력은 당연히 또 하긴 했지만 일단은 포함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포함되기 위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혹시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웃기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들 이외에도 기초단체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네. 굉장히 열거된 사업들이 많고 또 사업을 했으면 하겠다고 제안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것이 다 들어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100대 과제에 들어간 것들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추가로. 정부로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또한 우리가 추가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우리 충청북도와 정치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은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 중간에 이제 세부 사업들은 중간에 계속 이렇게 수정 보완하고 추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열거된 사업들도 사실은 도심철도 사업도 사실은 민자 투자 지금 해서 KDI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다가 진행이 안 되겠다라면 정부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충청북도가 발빠르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저는 얼마든지 수정하고 변경이 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네.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당도 중앙당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국정위원회가 이제 막바지 단계라 네. 즉 국민들께 발표한 국정 과제는 어느 정도는 거의 정리가 된 상태죠. 지금 이 시점. 지금 며칠 전까지도 각 지역을 돌면서 순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8월 중순까지가 국정기획위원회가 아마 임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 언저리에서 이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는데 네.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권의 노력이 지금 더 막바지에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노력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미 다 짜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끝까지 노력해서 국정 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꼭 필요하다. 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이제 국정과제 이런 현안은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좀 무게를 두고 이렇게 방점을 찍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현안들이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네, 사실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충북 도민뿐만 아니라 네. 충청권의 모든 주민들께서 염원하고 계시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건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이제 지난해를 살펴보면은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한 이용객 수가 약 460만 명이 됩니다. 실제 그 숫자를 보면은 뭐 지방공항 중에 제주, 김포, 김해에 이어서 네 번째 정도에 위치하는 순위인데요. 네. 그 시설은 그 순위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실제 지금 활주로의 길이를 살펴보면은 2,744m로 어떻게 보면 대형 항공기나 이제 물류 운송기가 뜨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활주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활주로 중 한 개는 군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네. 나머지 한 개마저도 민간과 군이 함께 나눠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민간 전용 활주로를 가장 예, 크게 밀고 있다.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고. 민주당, 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청주공항이 일단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청주공항을 지금 활주로 아까 지금 이웃기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1시간에 지금 활주로에서 저희가 뜰 수 있는 비행기가 슬롯이라고 하는데 7회에서 8회 정도 되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주로 하나는 군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고 그 반을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건데 그 계속해서 승객들은 이용객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활주로 갖고는 그것을 소화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활주로가 좀 하나 더 신설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 그 부분은 꼭 관철이 돼야 되겠고요. 민주당 충북도당에서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그리고 비슷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철도망이 네. 수도권 내륙선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도심철도가 충남 대전을 거쳐서 세종을 거쳐서 공항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기존에 연계된 인프라까지도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청주공항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 이제 아무래도 여당에 계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야당보다는 좀 정보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거는 좀 확실히 반영이 됐다 뭐 이런 건 없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기는 없나요? 도심철도는 아, 그래요? 도심철도는 민자 투자 사업으로다가 분류가 돼서 KDI에서 연말까지 네.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같이 해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청주 도심 통과, 그렇죠. 충청권 광역철도.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노선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 정부서부터 계속해서 해온 이야기고 네. 또 많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현 이재명 정부에서도 공약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네,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물론 뭐 이제 도심 광역철도가 이제 뭐 노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다시 한번 좀 논의하면서 또 시간이나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소요되겠지만 그 정책만큼은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그래서 하나 있다면 저는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종합 스포츠 컴플렉스 야구장을 포함한 저는 이 사업이 꼭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 개인적인 바람.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그 한화 경기장을 처음 가봤거든요. 몇 달 전에. 근데 그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스포츠를 통한 그 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결국은 충청북도가 공항도 활성화되고 뭐 여러 가지 첨단 전략산업 가운데 발전하지만 그런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이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교통 인프라, 여러 가지 인프라들,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문화 면에서 종합 스포츠 컴플렉스 야구장을 포함한 이 사업이 꼭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사업만큼은 꼭 관철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아, 이게 이제 가까이 대전에서 신야구장이 만들어지고 실제 가본 분들도 많고 그거를 가까이서 보니까 더 마음이 이렇게 증폭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도 너무 필요하다. 네. 네. 개인적으로는 스포츠 컴플렉스 얘기하셨는데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현안이 꼭 좀 관철됐으면. 뭐 물론 이제 허창원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뭐 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청주가 그 인프라 자체가 열악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중부 내륙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중부 내륙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인접한 이제 내륙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 발전과 그리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작년 6월에 어떻게 시행이 되었었는데 그 시행될 당시에 어떻게 보면 여러 특례들이 빠졌습니다. 예를 네. 들어 상수원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부담금 감면 그리고 이제 예타 면제 등 여러 특례들이 빠지다 보니까 실제 타지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특별법들에 비해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이 이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부내력 특별법 이 개정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충청북도에서도 밀고 있는 그 현안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공약에도 사실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가 조금 생각보다 이 정부에서는 조용한 편이긴 한데요.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정말? 글쎄요, 일단은 그 지금 현 충청북도에서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네. 수는 있다고 전제하에 저는 사실은 제가 도의원 때부터도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지금 있는 그 중부내륙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지면 더 낫겠지만 지금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사실은 화두를 던진 거거든요. 근데 관광 활성화는 중부내륙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 일례로 제가 도의원 때 청남대를 국가정원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이시종 지사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결국은 어떤 관광 인프라와 어떤 국민들과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 충청북도는 환경 규제를 통해서 굉장한 환경이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중부내륙 특별법이 지정되면 더 좋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단체장의 의지로 정말 관광 활성화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미온적인 분위기가 있는 건가요? 일단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네네. 어쨌든 환경을 건드려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건드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부분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장이 지금에 있는 환경을 가지고도 충분히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방안들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도의원 때 누누이 주장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주장을 했었는데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아마 이제 허창원 정책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아마 정치적인 부분이 좀 껴있는 것 같아요. 왜냐, 실질적으로 해당 법안을 가장 먼저 얘기를 했던 게 충북도의 지금 김영한 지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역 의원들을 주최로 해가지고 해당 법안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 소속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미온적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해당 법안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충북의 발전 그리고 내륙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시 민주당 의원님들도 같이 동의를 해서 네.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법안이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에 대한 부분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런 부분에서 개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향후 충북 발전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현안들이 이제 사실 지역 내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는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는 정말 뭐 여야 초월해서 다 원하는 현안들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현안 중에서는 그런 건 없을까요? 지금 뭐 나타나고 있는 것들? 글쎄요, 지금 사업
사업들은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네. 이런 문제 정도지 지금 이야기한 부분들이 국정과제에 저희들이 제안했던 사업들이 결국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사업들을 마다할 리는 없고요. 어쨌든 한정된 재원으로 그런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배치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정부의 고민이 더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이제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추진을 하려고 하지만 그 지역 주민분들이 이제 다른 의견을 내고 있고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항이 어떻게 보면 해수부 이전입니다. 아하. 부산으로의 이제 해수부 이전이 그 대표적인 사항인데 네.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지금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부산으로의 해수부 이전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어떻게 보면 세종시는 행정 수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 후에 정부들도 세종시에 대한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펼쳐왔는데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수부 이전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과거 정책들을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실제 이제 이번에 해수부가 만약에 부산으로 이전되게 된다면 세종시의 이제 행정 수도 기능 자체가 약화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해수부지만 향후 다른 부처들도 다른 지역으로 분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아, 자, 해수부 부산 이전이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뭐 정부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라고 하고 있고, 반대의 목소리가 정말 전국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제 가장 애매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민주당 쪽에서는 참 그 입장을 정하기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네, 대해서 찬성입니까? 왜 그러냐면 네네. 국가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세종시의 행정 수도에서 행정 중심 복합 도시가 올 때만 해도 굉장한 반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맞지 않습니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래서 이 중부권만을 살려서는 안 되고 전국 단위의 국가를 살려야 되거든요.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쇠락돼 있고 쇠퇴돼 있거든요. 네.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데 그럼 우리가 받을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해수부가 부산으로 간다고 해서 충청북도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도시, 행정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회와 향후 네. 청와대 이전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그리고 행정도시가 만들어짐으로써 충청북도가 가질 이득은 무엇이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거기는 행정수도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 충북은 경제를 중심으로 한 첨단 전략 산업들이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모든 교통의 인프라가 지금 충청북도에 와 있거든요. 오송역이라든가 청주국제공항이라든가. 그래서 결국은 행정 수도가 만들어지면서 그 혜택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교통의 인프라가 충청북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첨단 전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충북에 거의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세종은 세종대로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통해서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충청북도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경제수도의 역할을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된다.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 그거 간다고 또 올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러면은 제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네네.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 2차 이전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대해서 줬으니까 좋은 거 달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협상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부산으로 간다고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쪽은 그쪽대로 살 수 있게끔 해주고 해수부가 그쪽으로 감으로써 그곳에 있는 기업과 그리고 해안이 갖고 있는 그 경쟁력들이 모아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교통 인프라 그리고 첨단 전략 산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2차 공공 이전을 통한 우리들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해수부 이전이 그렇게 우리가 걱정을 하고 반대해야 될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해수부 이전을 왜 하려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실제 지금 현 이재명 정부에서 해수부 이전에 가장
필요하다고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북극항로 개척입니다. 근데 만약 해수부를 이전하지 않으면 북극항로 개척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 업무적인 효율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특히 해수부 같은 경우에 업무를 할 때 그 협업을 해야 되는 부처들이 어떻게 보면 국회, 기재부, 국토부, 뭐 행안부 등이 있을 텐데요. 해당 부처들은 지금 대부분 서울이나 세종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만 실질적으로 부산에 딱 옮겨놓게 되면은 일을 함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큽니다. 협업하는 것도 그렇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어려움이 크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왜 이재명 정부에서 해수부를 그것도 이렇게 급하게 네. 옮기려고 할까? 올해 안에 옮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결국에는 정치적인 부분인 겁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서 부산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서 부산으로 이전한다라는 게 사실 정치권에서는 지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고요. 네. 그 근거로 봤을 때 지금 부산이 지역구인 전재수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아, 실제 그런 부분 퍼즐이 맞춰진다.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해수부 이전을 이렇게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충북 도민들 그리고 충청권 지역 주민분들 입장에서도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지역 발전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다. 글쎄 뭐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옥희 부위원장님도 기업체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네. 했지만은 결국은 이 관이라는 부분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들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산을 통해서 해안과 거기 기업들이 몰려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첫째를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그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재명 정부는 공약에 대해서 바로 시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약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을 했다라면 문제가 되는 건데 공약에 들어가 있던 사업이고 정말 일하는 정부고 그것을 바로바로 대응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바로 옮겼다라고 봐지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략적으로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국가 발전을 위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을 위해서 그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듣고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그 현안들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그 시기한 부분,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에 넣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시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 주민분들에 대한 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분들의 좀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진행을 해도 저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올해 안에 하고 내년에 한다고 해가지고 올해 안에 하고 또 늦어져서 내년에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크게 없습니다. 사실 네.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보다도 이거를 급하게 추진함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조금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처 간 이동이 있을 때, 특히 이런 부처들 이동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네. 업무적 효율성. 그리고 해당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분들을 고려해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앞으로 뭐 임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정책들을 이행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은 충청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자치단체장들도 지금 뭐 세종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1인 시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해수부 이전이 이제 부산 이전 쪽으로 일단은 힘이 많이 실려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현재 보기에는 상황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 이재명 정부는 한다면 하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해서 뭐 할 일에 대해서 뭐 늦추거나 미적미적 거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최민호 세종시장인가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면 다음에 이제 민주당 세종시장이 돼서 국회와 청와대 또 그 네. 기타 공공기관들 이전해서 세종뿐만이 아니라 충청권 메가시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맞다. 우리가 받을 건 뭔지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게 더 네, 중요하다? 맞다. 네. 네.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허창원 부의장님처럼 이렇게 의견을 명확하게 피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개진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충청권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권력을 부여한 거는 지역의 주민분들이세요. 지역의 주민분들께서 권력을 부여했는데 전혀 지역의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고 심지어 국회의원 본인들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도 내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충북 출신의 인사들이 요직에 발탁되지를 않아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논란이 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 인사가 없다는 건 충북의 어떤 목소리를 좀 전할 창구가 부족하고 어떤 중앙의 어떤 충북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좀 어려워지고 이런 어떤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선배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국은 예전에 이제 4선, 5선하고 이제 이시종 지사님 거의 은퇴하시면서 그 밑에 있는 후배들을 키우지 못한 정치권들의 이제 문제를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재명 정부에서 골고루 인사를 등용해서 이게 쓰고 싶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재가 뭐 좀 드러내고 이렇게 좀 할 만한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이옥희 부위원장님 같은 분들이 좀 빨리 성장하셔서 중요요직을 좀 맡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직 인사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보면서 과연 그 지금 고문단이나 그 원로분들께서 충북의 인사들이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향후 아직 인사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현 이재명 정부의 충북 인사가 어떻게 보면은 입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역 주민분들 그리고 도민분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역 소속으로 있는 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그 내용의 목소리들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각 자치단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각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현안들을 각 그 부처에 전달해서 이게 최대한 어떻게 보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북 인사가 예를 들면 이제 장관급, 뭐 장차관급 거기에 이제 많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로 유리합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런 거죠. 그 뭐 잔걸음으로 100보를 가나 네. 큰 걸음으로 한 보를 가나 큰 걸음으로 한 보를 갈 때가 더 유리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렇게 좀 위에서 큰 울림이 있는 목소리들을 내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계속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어쨌든 중앙에서 큰 울림이 있는 목소리들이 내줄 때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앙의 그런 주요 인사들이 임명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네. 저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충북에 좀 여러 국회의원이나 정치력이 조금 약해서 그런 것이다. 뭐 그런 게 가장 큰가요? 글쎄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 대비해 3%, 4%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도세도 좀 약하고 여러 가지로 좀 이 도세를 좀 키울 수 있는 역량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는 가운데 인물들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들을 빨리 키워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가 없다라는 것만 좀 뭐 한탄할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 대비 4%, 5%, 6%, 10%까지 성장할 수 있는 충청북도가 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충북의 여당 의원들의 선수를 살펴보면은 청주권의 이제 여당 의원들은 다 초선입니다. 네. 그렇죠. 다 초선이고 이제 중부 상군에 이제 이모선 의원이 이제 재선 의원으로 있다 보니 다른 지역의 다선 의원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력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초기 이재명 정부의 내각에 입각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 전달이 돼서 다음 어떻게 보면 내각을 구성할 때는 충북권 인사들이 빨리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충북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충북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께서도 정말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분발하겠습니다. 네,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기간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완공을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반영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도 들어가 있고 네. 전 정부서부터 계속해서 추진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KDI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까지 그 민자 투자 사업이 타당한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만약에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이루어지면 그 계획대로라면 28년도에 착공해서 34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목표에 맞게끔 진행될 것으로 보고 다만 민자 투자 사업이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으면 네. 정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어도 그게 추진 과정에서 좀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죠. 사업이라는 건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들이 있죠. 네네. 하지만 이 사업만큼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민들이 역량을 모아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역대 정부나 현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은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과연 추진됐을 때 노선을 어떻게 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들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빨리 조정이 돼서 노선이 확정이 되고 공사가 돼서 조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정치권과 충청북도의 역량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는 이제 거의 반영이 확실할 것 같다 이제 예상을 해주셨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현안은 조금 거의 반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게 있나요?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청주공항 관련해가지고 민간 할줄 확보하는 부분은 저는 뭐 이거는 무조건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준만 보더라도 지금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용객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광역철도 관련해가지고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난 정부에서도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현안 과제로 해서 핵심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반영을 했고요.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까 앞서 허창원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비용적인 측면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기존의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에서 일부 문제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이제 가장 관건이라 생각을 하고 특히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노선 문제입니다. 각 지역 주민들 간에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고 서로 원하는 노선들이 다르다 보니 이를 정부 그리고 그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이거를 의견을 조율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항상 이런 사업들이 진행됨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진행하면 좋을 텐데 네. 항상 이제 사업이 중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비용도 더 많이 드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런 각 케이스별로 효율성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들을 파악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간담회를 먼저 진행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앞서 이런 문제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셨습니까? 정말 타당한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 지금 도심철도 이 부분만큼은 사실은 철도 노선이 10년 단위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5년 단위로 또 수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노선을 일단 넣어놔야지 그 향후에 수정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향후 제가 도의원 때 그 이시종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도 결국 10년 단위의 철도 노선 계획에 일단 반영을 시키자. 그래서 추진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옥기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의 말씀을 듣고 그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훌륭하신 말씀이긴 하나 지금은 상황이 노선을 일단 반영을 해서 일단 계획 속에 들어간 다음에 네. 그 이후에 해야 하는 것이 지금은 타당하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얼마 전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실제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두의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그 목소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청주도 오고 다양한 곳에 왔는데 어떤 목소리들이 좀 나왔나요? 의견들이 나왔나요? 제가 그 좀 이렇게 여러 도민들의 목소리 낸 것을 이렇게 한번 좀 봤더니 네네. 개인 민원서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청주공항 활주로 문제까지 국정과제에 반영될 부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넓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민원서부터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기에 다 할 것이고 네네. 결국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100대 과제를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100대 과제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마 청주시에서 요구했던 그 교도소 이전 문제 이런 부분들도 국정기획위원회 아마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공약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청주시의 노력들이 아마 결국은 청주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한다면 더 앞서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의 어떤 과정 형식이었는데 모두의 뭐 광장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그 정부가 이제 새롭게 생기고 나서 실제적으로 대선 공약 그리고 정부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정 과제로 채택을 하기 전에 네. 각 지역별로 반영돼 있는 안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안들을 마련을 했겠지만 실제 이 안들이 그 지역 주민분들의 목소리에 진짜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은 뭐 저는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또 정부에서 놓친 사안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실제 그 도민들 그리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데 또 반영을 해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간담회 진행은 매우 또 국민분들을 위해서 매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제 각 당이 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당도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많이 흔들렸는데 이제 체제 정비가 어느 정도 좀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도 뽑히고 충북도당위원장도 뽑히고 이제 뭐 계속 이제 진행을 또 국민의힘에서는 해야겠지만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네. 상당히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각 당이 어떻게 좀 지방선거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당대표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 도당이 준비를 이제 들어갈 것 같고요. 앞으로 인재들 발굴한다든가 그리고 또 지방선거에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당 차원에서 준비가 제대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어쨌든 뭐 저는 정책과 인재 네네. 양쪽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임 엄태영 도당위원장이 이제 선임이 됐고요. 그리고 네. 도당 차원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달 말에 저희는 이제 당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이제 중앙 조직도 어떻게 보면 새롭게 개편이 될 거고 그에 맞춰서 각 시도당들도 향후 있을 지방선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많은 당직자분들이 또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또 잘 준비해서 또 잘 치러야겠죠.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충북의 현안들 국정관제에 과연 잘 채택이 되고 반영이 될까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막바지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뭐 자치단체 역할 중요할 테고요. 자치단체장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테고 지역의 국회의원, 정치권 계속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끝까지 좀 어떤 모습이 필요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한 비근한 예로 그 이시종 지사가 오송 3산단, 국가산단을 지정할 때 사실은 205만 평이 지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확정되는 단계에서 125만 평으로 줄었어요. 네. 근데 결국은 저는 김영환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결국은 청주, 충북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첨단 전략산업들이 필요하거든요. 바이오, 2차 전지. 그러면 205만 평과 125만 평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끝까지 노력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관철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국정과제에 선정이 되든 선정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충청북도가 끝까지 집요하게 끈기 있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네. 네. 무엇보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충북 인사가 내각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럴수록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들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네. 아마 이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선정되기가 이제 임박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많은 지역 현안들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느냐가 향후 있을 이제 지역 발전에 많은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가셔가지고 지역 현안들 그리고 관련 부처에 해당 현안들을 전달하고 그 이재명 정부의 관련 어떻게든 소통을 통해서 지역 현안들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역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각 정당에서는 우리 지역 현안 반영되고 해결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노력을 좀 하실지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지만 정부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진행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도민들의 삶이 이렇게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 역할을 민주당에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역 현안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목소리가 잘 전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네. 여야 국회의원들과 언제든지 소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또 끝까지 또 노력해 주시기를 또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허창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이육희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슈 인사이트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